네, 안녕하세요. 뉴스 잉글리시와 G2 글로벌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2024년 6월 23일까지 한 주간 소식을 미리 전해드립니다. 7월 4일에 영국 총선 승리는 노동당이 가져갈 것으로 지금 확실하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총리가 호주를 이번 주에 방문합니다. 프랑스 하원 총선도 6월 30일에 1차 투표, 7월 7일에 2차 결선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이번 주부터 캠페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란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산업 생산량과 소비 판매 등 경제 데이터가 이번 주에 나옵니다. 그리고 인도를 포함해서 이슬람권 나라들 대부분에서 에이드 알 아드하라는 축제가 이번 주에 시작합니다. 그럼 한 꼭지씩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이 완성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7월 4일 열리는 총선에서 14년 만에 보수당 정부가 물러나가고 노동당 정부가 집권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왼쪽 차트는요, 오른쪽에 2019년 총선 직전에 여론조사 기관 4군데가 각각 총선 결과를 전망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왼쪽 차트는 이번에 2024년 총선을 앞두고 4개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결과를, 의석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9년 예측했던 그 조사 결과에 대비했을 적에 이번에는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맨 아래쪽에 있는 그 지금 2024년 예측 기관 중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More in Common이라는 기관의 전망은 보수당 정부가 180석이나 지금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반면에 제일 위쪽에 있는 뭐 Surveytion이나 그 아래에 있는 Electoral Calculus라는 예측 기관의 전망은 보수당이 완전히 참패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거든요. 유권자 등록은 이번 주 화요일 6월 18일 화요일 자정까지 이루어집니다. 영국 총선이 굉장히 큰 빅 이벤트입니다. 다음은 이제 프랑스 의회 총선이 이것도 예정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6월 9일에 끝난 유럽연합 의회 선거에서 그러니까 유럽 나라들은 자기네 나라 선거를 하고 그와 별도로 유럽연합 의회에다가 보내는 그 의원들을 또 별도로 선거로 뽑습니다. 근데 6월 9일에 그 유럽연합 의회에 보내는 의원들 그 720석 선거를 했는데 프랑스만 놓고 봤을 적에 구구파 정당이 31.4% 득표를 했고 마크롱 대통령이 이끈 르네상스 정당이 14.6%에 그친 거예요. 이거는 예측하지 못했던 깜짝 결과였고 이에 완전히 화들짝 놀란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시켜버리고 예정에 없었던 총선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 배경은 여기 왼쪽에 보이는 여자분이 있잖아요. 마린 르팽이라고, 이 사람 아버지 때부터 사실은 극우 정당이 프랑스에서 생겨났고 지금은 이 딸이 되는 이 사람이 이끌고 있는데 2027년이면은 프랑스도 그 대통령 선거를 치러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지금 판세가 계속 굳어진다면은 구구파 정당이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마크롱 대통령의 판단은 이번 그 의회 선거를 미리 치러가지고 구구파가 승리하더라도 프랑스 유권자들이 구구파 그 정당 사람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식한지 그거를 3년 동안 겪고 나면은 2027년에 치러지는 진짜 중요한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는 다시는 구구파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셈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이제 요일별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오늘 월요일에는 미국의 금융통화위원회 FOMC죠. 전부 12명의 위원이 있고 7명은 워싱턴에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그 멤버들이 7명이고 나머지 5명 중에서 1명은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그 영구직으로 고정적으로 그 들어가게 돼 있고요. 나머지 4명은 미국의 그 지역 연방은행의 총재들이 돌아가면서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명 그 고정 멤버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여기 보이는 리사 쿡이라는 분이에요. 원래는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미시간 주립대학 경제학과 교수고 러시아 경제 전문가이면서 경제사를 전공한 분인데 이분이 시카고에서 열리는 그 마셜 포럼이라는 데 가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마셜 포럼은 뭐 하는 데냐면은 그 영연방 나라들과 미국에서 대학 졸업생들이나 최근에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가운데 한 20명, 26명 정도를 매년 뽑아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나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서 석사 과정 유학을 할 수 있도록 주는 장학금이 있어요. 그런 장학금에 아주 유명하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로드 장학금이라고 하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마셜 장학금인데, 이 마셜 장학금을 수여하는 기관이 미국 시카고에 있는 마셜 포럼입니다. 예, 거기에 가서 이 리사 쿡이라는 FOMC 위원이 연설을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사람이 맡고 있는 직책이 직책이니만큼 미국의 그 통화정책이나 금리 방향에 대해서 좀 유의미한 그런 발언을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중국에서 1년짜리 금리를 발표하고, 그 밖에 또 산업 생산량이라든가 소매 판매라든가 부동산 거래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일본은 4월 한 달 기계류 주문을 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부동산 거래 데이터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인도를 포함해서 이슬람권 나라들에서는 에이드 알 아다라는 축제를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영어로 하면은 Festival of Sacrifice라고 해요. sacrifice라는 건 희생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누구의 희생이냐? 그 이슬람과 유태교와 기독교는 전부 다 아브라함이라는 성경 속 인물을 공통의 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럼 누구냐?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기가 99세인가 100살인가 그때 얻었던 아주 귀한 외동아들을 그 산 위에 데려가 가지고 양 대신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려다가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나는 단지 너의 그 신앙심을 확인하려고 너를 테스트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제물로 희생을 하는 거는 진심이 아니고 사실 네 속마음이 어떤지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아주 유명해진 사람 그로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희생시키려고 했다. 그 sacrifice로 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는 날이 에이드 알 아다라고 하고요. 이 날은 그런데 이슬람권에서는 어떤 날로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졌냐면은 이슬람 교도가 아닌 이교도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이슬람교의 교리를 이렇게 좀 알려주고 우리 이슬람교는 이런 종교다. 그러니까 너도 한번 믿어봐라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축제 분위기에서 이교도들을 전도하는 그런 전도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의 나라에서는 이날 자본시장, 주식시장을 포함해서 자본시장이 문을 닫고 문을 열지 않습니다. 자, 역시 오늘 월요일이죠. 6월 17일은 중국의 리치앙 총리가 호주를 방문해서 여기 왼쪽 사진에 보이는 앤서니 알버니즈 총리하고 무역 확대에 관련해서 회담을 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3, 4년 동안에 중국과 호주가 관계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호주산 와인이나 철광석, 무연탄, 석탄 이런 것을 무역 장벽을 치고 또 호주는 중국산 공산품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서 또 안보 이런 쪽에서는 호주가 영국과 미국에 아주 가깝게 밀착을 하면서 미국산 핵잠수함을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를 했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중국은 수출이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중국에게는. 그리고 호주도 와인도 철광석도 무연탄도 중국에 수출을 안 하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서 우리 무역만이라도 확대하는 걸로 우리 협의를 하자. 그래서 이번에 회담을 하는 겁니다. 그 밖에 이제 유럽연합 27개국 나라들의 고위직들이 비공식 회담을 이번 주 월요일 오늘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6월 30일에 열리는 총선 1차 투표에 앞서서 그 총선을 위한 캠페인을 오늘 6월 17일에 시작합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마이크 존슨 공화당 의원이자 지금 미국 하원 의장을 하고 있죠. 이 마이크 존슨과 공화당 지도부 의원들이 플로리다주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의 별장도 이름이 있죠. 마라라고라고 하는 이름의 그 도널드 트럼프의 별장을 찾아가서 도널드 트럼프를 만난다고 합니다. 뭐 하려고 만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이 국제연합이 정하는 날 어떤 유엔이 정하는 날이 무지 많죠. 근데
그 6월 17일은 무슨 날이냐면 World Day to Combat Desertification and Drought라고 해서 가뭄과 사막화를 방지하는, 그러니까 가뭄과 사막화에 맞서 싸우는 뭐 월드데이다. 그런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6월 18일 내일 화요일입니다. 호주의 중앙은행을 RBA, Reserve Bank of Australia라고 하죠. 이 호주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이유도 있어요. 그거는 그 호주의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그 4%가 넘고 있고, 특히 이 주거용 부동산 그 렌트 시장, 그러니까 월세죠. 그러니까 월세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가 넘고요. 인플레이션이. 식료품만 봤을 적에도 5%가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실업률이 또 높아요. 미국과 달리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만 봐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고용 시장을 보면은 물가를 내려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동결할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27개 나라들의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취합을 해서 그거를 지수화, 인덱스화 한 것을 HICP라고 해요. 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의 약자예요. 그 HICP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내일 18일에 발표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또 식료품만 따로 떼어내서 인플레이션을 데이터를 또 발표를 하는데 그걸 칸타라는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칸타 인플레이션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것도 내일 발표를 합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산업 생산량과 소매 판매 데이터를 내일 발표합니다. 그리고 모레죠. 19일에는 여기 왼쪽 사진에 보면 일본은행이 있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지난 3월에 17년 만에 처음으로 올려가지고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탈출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기준금리가 0에서 0.1% 밴드에 있어요. 그런데 이번 6월에는 동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 전망으로는 2025년 말까지,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일본은행은 금리를 꾸준하게 올릴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 말까지 가면은 기준금리가 1.25%에서 높게는 1.5%까지 계속 올라갈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브라질에서도 방코 센트랄 도 브라질이라는 게 이제 브라질의 중앙은행 이름인데 지금 여기도 이제 3월에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내려가지고 지금은 기준금리가 10.75%예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금리를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배경은 인플레이션이 잦아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5월 한 달 CPI와 P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발표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NAHB, 이게 뭐냐면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또는 House Builders, 신규 주택 착공을 비롯해서 미국에서 한마디로 집 짓는 기업들, 집 짓는 집장사들이 모인 그 연합단체인데 그 NAHB가 주거용 부동산 주로 이제 신규 착공하는 주택 수를 발표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는 이 지수가 51이었고 5월에는 45였는데 6월에는 거의 뭐 변하지 않거나 조금 더 내려갈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이 신규 주택 착공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거는요, 모기지 금리예요. 30년짜리 그 장기 모기지 금리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모기지 금리가 7%대 위에서 내려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데이터도 50 아래로 좀 고정이 될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6월 19일 수요일은 또 지난주에 뉴질랜드를 방문했고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호주를 방문하고 있는 중국의 리치앙 총리가 말레이시아로 수요일에 갑니다. 그래서 8일 동안에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나라들 8일 동안 순회 방문을 하는 그런 일주일 일정을 시작을 합니다. 미국에서는요, 여기 왼쪽 사진에 포스터에 나오는 것처럼 Juneteenth National Independence Day예요. 이게 미국의 국경일이 된 지 뭐 몇 년 안 되는 걸로 저는 아는데 6월 19일이 어떤 날이냐면은 미국에서 1860년에 시작한 남북전쟁이 64년에
끝나면서 노예 해방을 선언을 하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날은 각 주마다, 그것도 각 지역마다, 같은 주 안에서도 서로 조금씩 다 달랐어요. 근데 텍사스주에 있는 갤베스턴이라는 지역에서 뭐 거의 마지막으로 노예 해방이 실제로 이루어진 날이 바로 6월 19일이어서 지금도 이 준틴스 데이라고 그동안에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불렀는데 이건 미국 의회가 국경일로 공식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물론 미국의 주식시장이며 이런 것 전부 다 쉬는 날입니다. 영국에서는 레인 댄스 필름 페스티벌이라고 독립영화제가 6월 19일 수요일에 개막합니다. 6월 20일 목요일로 가면은요,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뭐 올릴지 내릴지 동결할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왼쪽 차트는 뭐냐면 영란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를 구성하는 9명의 위원들 이름과 사진이에요. 영란은행 총재는 앤드루 베일리라고 왼쪽에서부터 5번째, 오른쪽에서부터 4번째 있는 안경 낀 인물인데,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은 비둘기파, 오른쪽으로 가면 매파 그 위원들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모여서 20일에 기준금리를 발표할 텐데, 지금 플러스 5.25%거든요, 기준금리가. 여기서 더 내릴지 올릴지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대출금리 조정을 아마 발표를 할 것 같고요. 그럼 유럽중앙은행이죠. ECB가 매달 발표하는 경제 전망 그 보고서가 있어요. 그걸 이코노믹 불리틴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발표합니다. 그리고 분기 실적은 주로 이제 제가 관심이 있어하는 기업들의 분기 실적을 제가 여기다 적는데, 엑센처라고 컨설팅 회사로 굉장히 대형 컨설팅사가 20일 목요일에 분기 실적 발표하고요. 크로거라고 미국 중서부에 굉장히 많은 그로스리 스토어, 그러니까 슈퍼마켓이죠. 예, 근데 슈퍼마켓인데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브랜드예요. 예, 여기가 제일 큰 브랜드는 이제 월마트고, 월마트 다음으로 큰 오프라인 슈퍼마켓 체인점이 있는데, 그 회사가 분기 실적 발표하고, 또 마지막으로 다르덴 레스토랑트라고 요식업 기업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는데 그 이탈리안 식당 중에 올리브 가든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가격 대비 어떤 품질이나 가격 대비 그 효과가 좋은 그런 이탈리안 레스토랑인데, 그걸 가지고 있는 그 다르덴 레스토랑트가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역시 목요일에는 그 한국이나 중국에서 쓰는 그 음력 달력, 24절기 달력에서 하지라고 여름이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서양에서도 이 날을 여름이 시작하는 날로 보는데 Summer Solstice라고 부르죠. 동지는 Winter Solstice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다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지구를 남극과 북극으로 봤을 적에 이걸 남극과 북극의 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북반구 기준으로 봤을 적에 태양에 가장 노출되는 그 시간이 많은 때가 바로 6월 20일 이날입니다. 예, 그래서 그 낮 시간의 길이가 가장 길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사진 왼쪽에 보이는 분이 뭐 금방 알아보실 거예요. 아놀드 슈워츠네거라고 영화배우 겸 보디빌더로 원래 시작한 사람인데, 오스트리아에서도 아주 산골 깡촌 촌놈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뭐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2번이나 했고, 자기가 뭐 오스트리아 출생이 아니라 미국 출생의 미국인이었다면은 대통령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분인데, 아무튼 이분이 자기 고향인 오스트리아에 돌아가가지고 매년 기후변화 관련 아젠다를 가지고 하는 그 오스트리안 월드 서밋이라는 연례 회의를 시작을 했어요. 몇 년 전에. 그거의 2024년 회의가 6월 20일에 열립니다. 근데 올해는 유럽연합의 그 집행부 의장이죠. 그 폰데르레인이라고 독일 여자분, 그분도 참석을 하고 유엔의 구티에레즈 의장도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21일 금요일에는요, 여러 나라들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구매자 그 지수, 선행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유럽연합과 프랑스와 독일과 일본과 인도에서 발표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별도로 또 5월 한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를 발표하고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들의 재무장관 회의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를 합니다. 6월 22일 토요일에는 영국의 윈드러시 데이라는 날이에요. 국경일은 물론 아닌데 영국에서만 기념하는 일종의 기념일이에요. 이게 뭐의 기념일이냐? 1948년 2차 대전이 끝나고 부터 한 1971년까지 한때 영국의 식민지였던 카리브해 나라들에서 그러니까 뭐 바베이도스라든지 바하마라든지 아니면은 자메이카 뭐 이런 영국령 땅에서 영국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막노동에 투입을 하려고. 그래서 영국으로 데려온 이 카리브해 출신 사람들이 그때 한 6만 명 정도 됐고, 그 밖에도 뭐 카리브해에서 오지는 않았지만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그 영국 사람들, 영국 시민도 있고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이 영국 시민들 가운데 해외에 있던 사람들이 영국 본국으로 돌아온 숫자가 48년부터 71년까지 약 5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카리브해에서 막노동을 하러 영국으로 데려온 사람들, 뭐 말이 데려왔지 사실은 끌고 온 거나 다름없죠. 그 사람들이 막대한 희생을 치렀는데, 아무튼 그 사람들을 기념하는 날을 윈드러시 데이라고 하고, 윈드러시라는 말은 고유 명사인데 그 당시 이 사람들을 실어왔던 그 배의 이름이에요. 배의 이름이 윈드러시였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소식입니다. 6월 23일 일요일은요, 영국 사람들이라면은 아주 한이 맺힌 날인데, 브렉시트가 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얼마나 잘못된 결정이었는지 지금 영국이 아주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있는데, 그거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브렉시트였죠.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지방선거의 결선 투표가 이번 주 일요일에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왼편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주제로 세계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채널로 소셜미디어로 제가 또 동영상을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저에게도 유익한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지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